가봅시다. 예, 검은색 노트 피셨으면 첫 페이지에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공부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워낙 재미없는 공부니까 글씨라도 이쁘게 쓰면서 나름 집중하시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미처 다루지 않았었던 내용들이 더 등장해요. 근데 이미 제가 경우의 수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해놓던 상황이라 아예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걸 좀 더 견고하게 한다,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적인 명칭으로 등장하게 돼요.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원탁 테이블에 사람이 앉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정식적으로 등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학교 시험 범위에 원순열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짧게 지나갔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진득하게 할게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처음에 상황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탁 테이블에 4명의 사람을 앉힐 건데, 이 4명의 사람이 A, B, C, D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야 서로 구분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순열이라고 하는 것도 경우의 수이거든. 서로 다른 구분되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A, B, C, D가 어떻게 앉아 있어야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라는 건데, 개념서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개념서가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회전했을 때 똑같은 상황은 다른 걸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넘어가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그 상황을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거 돌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문제 풀다가 되게 막히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게 많이 나타나냐면 얘하고 다른지 같은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타나요. 얘하고 같아? 달라? 왜 달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토론이 일어나죠. 얘하고 구분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그래서 처음에 한번 세보시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원탁 테이블이 있는데 얘하고 구분되는 다른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살짝 그냥 조용히 나지막히 얘기하신 친구들 중에 이제 C라고 대답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경우의 수 처음으로 초창기로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게 생각으로 되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거를 못 갖고 있지 않으면 일일이 카운팅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일일이 카운팅이 안 되면 경우의 수는 복잡해져요. 결국에 막 헷갈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할까요? 라고 하시면 B가 들어오는 게 당연히 그 다음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뭘까요? 라고 하시면 그렇죠. D하고 C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일 겁니다. 여기서 뭐부터 생각하시냐면 얘하고 얘가 왜 다릅니까? 부터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왜 다르지? 왜 구분되지?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원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 사람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어요? D가 앉아 있고요. 현재 이 상황은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C가 앉아 있는 겁니다. 즉 어떤 특정인 저 앉아있는 4명 중에서 한 명을 기준으로 자기가 그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왼편과 오른편 그리고 내 맞은편에 누가 앉아있느냐, 그게 같으면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게 달라지면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것 중 하나가 여기 집주인 아주머니 있잖아요. 집주인 아주머니랑 밥 먹으러 갔을 때 저는 오른손잡이고 집주인 아줌마는 왼손잡이시거든요, 밥 먹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주인 아줌마 오른편에 이렇게 왼편에 앉으면요, 밥 먹을 때 굉장한 치열함이 나타나요. 서로 막 밥말이 날라다니고 막 숟가락을 못 들게 할 정도로 막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근데 반대로 자리를 이렇게 바꿔서 제가 오른쪽에 집주인 아줌마가 왼쪽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한 식사를 합니다. 즉 내 왼쪽 오른쪽에 누가 앉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얘기예요. 이걸 좀 생각하면서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앉을 수 있을까? 당연히 A가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으면 돼요. B가 여기 오는 건 다 셋 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C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B, D 이런 식으로 오겠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너희가 지금 원탁 테이블에 사람을 앉히고 있는 기준이 예전에 우리가 써먹었던 무엇과 되게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거냐면 순열과 되게 비슷하구나, 순서를 고려해서 그 첫 번째 사람 누구고 두 번째 사람 누구고 이런 걸 지금 세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마저 좀 세볼게요.
여기 A 앉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앉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D가 앉는 게 아니라 D, B가 앉는 경우가 있겠죠. D, B. 또 뭐가 있을까라고 세보시면 여기 A 앉고요. 그 다음에 여기 D 앉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C 앉은 경우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여기 A 앉을 거고요. 여기 D 앉을 거고요.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B 앉는 경우 있겠죠. 또 뭐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 B 앉고 여기에 A 앉고 여기에 C 앉고 D 앉는 경우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쭉 세볼 수 있겠다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좀 빨랐어요? 당황하셨어요? 긴장은 풀고 있지 마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됐어요, 현지 씨? 하나만 더 그리라고요? 처음부터 그 연필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샤프로 제가 뭘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샤프로 펜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갖고 상황이 매력인데, 네, 처음부터 펜으로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처음에 샤프로 하는 게 좋아요. 좀 틀려도 빨리빨리 지울 수 있고 화이트가 아무래도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쁘게 정리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언제 해야 되냐면 집에 가서 개념서 읽고 하셔야 돼요. 개념서 읽고 그 다음에 이 적혀 있는 내용과 개념서 내용을 비교했을 때 너희만의 개념 내용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그때 마치 뭘 하면서 정리하면 되게 좀 편하냐면 재밌냐면 재밌다 이것도 약간 불안데 네가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해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내일 당장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똥줄이 막 타면서 이렇게 좀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이쁠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쭉 세봤어요. 그렇죠? 쭉 세다 보니까 이게 몇 개나 나올까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결과치가 몇 개냐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 다 세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에 막 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전에 A라고 하는 놈이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A 기준 이렇게 있어요. 얘 오른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근데 A가 기준인 것 중 오른편 B가 있는 게 이미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얘 왼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C. 그럼 얘 왼편에 C가 앉아 있었던 게 여기 있었네요. 얘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D. 얘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D.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원순열에서 서로 다르다라고 세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왼쪽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이 마지막에 보이는 이 그림하고 우리 아까 전에 네 번째로 그린 이 그림하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 말의 뜻은 내가 얘를 셌으면 카운팅 했으면 얘를 세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중복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처음에는 A를 기준으로 순열을 세우듯이 A, B, C, D, A, B, D, C, A, C, B, D 이런 식으로 순열 세듯이 쭉 세웠었는데 이 모든 순열의 결과치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거 어떻게 없앨 수 있지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위를 어떻게 셉니까? 라고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접근합니다. 얘네들 첫 번째 결과는 일단 4명의 사람을 나열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4팩토리얼 우리 예전에 배웠던 순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일단 다 줄을 세워보자. 대신에 얘네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중복이 발생할 테니까 회전하는 개수만큼 나눠버립시다 라고 하면서 4로 나누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원순위에서 개념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얘는 별로 안 헷갈려요. 아니 4명 있으니까 4명 나열하는 거 4팩인 거 뭐 뻔하지 않겠어? 그거는 뭐 헷갈릴 여지가 없죠. 근데 도대체 중복이 얼마만큼 발생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서 4명이 중복이 4번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5명 앉으면 5번 발생할 거고 6명 앉으면 6번 발생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테이블이 원탁 테이블이 아니고 뭐 직사각형 모양이라든가 부채꼴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좀 상황이 바뀌게 되면 중복되는 횟수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개념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너희가 어디서 고민을 많이 하냐면 도대체 이게 중복하는 게 몇 번이나 발생합니까? 이거를 세는 게 매번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는 계시되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대 당하지 마세요.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개념에서 적혀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건 정리만 하고 갈게요. 원순열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n팩, n명이 있을 때 n명을 다 나열하고 그 다음에 n개로 나열하셔라, 나누셔라 라고 얘기하면서 얘는 실제 계산을 보시면 n팩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거기서 n만 사라지다 보니까 뭐가 남겠어? n-1팩이 된다라고 공식을 정리해 놓긴 하나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공식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디어 자체는 저 말 아예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알고 계시기 바래요. 그럼 선생님 원순열 어떻게 구해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원순열 문제 나오면 풀지 마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수 있으니까. 원순열 문제 그래서 제가 고등수학 하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스 한치기 개념 쓰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보스 한치기? 그렇죠. 이 개념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상황에 좀 더 자유롭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가봅시다. 저 예제를 똑같이 다시 한번 갈게요. A, B, C, D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보스한치기 개념이란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특정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황을 분할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분할해서 생각하자 고민하자 이 얘기예요. 이 4명의 사람 중에서 보스가 있는 겁니다. 조심하실 게 뭐냐면 누가 보스인지는 선택하지 않아요. A, B, C, D 중에서 보스가 있다라고 하는 말 너희가 문제 조건을 읽어내면서 그 얘기 참 많이 고민했었죠. 그 중에서 특정인 2명을 포함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세지 않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4명 중에 보스가 있다예요. 그래서 그냥 A가 보스라 합시다야. 이 보스는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가셔야 되냐면 보스는 좀 똑똑해요. 똑똑하다 보니까 뭘 고민하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았을 때 다른 상황이 연출되지만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스가 여기에 앉겠다. 이렇게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가 있는데 보스가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고민하고 있으면 이 새끼는 보스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 없어요? 라고 하시면 여기 앉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 오른쪽에 누군가 한 명 앉힐 거고 내 왼쪽에 누군가 한 명 앉힐 거고 내 맞은편에 누가 한 명 앉히겠다는 얘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 보스가 여기 앉겠다는 뜻도 오른쪽에 한 명 앉힐 거고 왼쪽에 한 명 앉힐 거고 맞은편에 한 명 앉히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돼버립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보스가 여기 앉겠다는 것도 오른쪽에 한 명 앉힐 거고 왼쪽에 한 명 앉힐 거고 맞은편에 한 명 앉히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셔도 여기 앉겠다는 의미도 똑같죠. 내 오른편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맞은편에 한 명 앉히겠다 똑같은 거예요. 즉 보스는 이 4가지 자리 중에서 어디에 앉던 그 다음 상황이 동일하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보스의 선택은 A라고 하는 보스의 선택은 몇 개의 자리 중에서 선택하는 거냐면 한 개의 자리 중에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보스가 고민할 것은 앉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이 어떠냐를 고민할 것이고 그 다음 상황이 똑같아 라고 하면 보스의 선택권은 없는 거죠. 그냥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어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스가 만약에 여기 앉았다 칩시다. 여기 앉았어요. 보스가 여기 앉게 되는 순간 나머지 모든 자리들은 다 자리에 의미가 생겨버려. 보스의 오른편, 보스의 왼편, 보스의 맞은편이라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이 각 자리는요 다 서로 다른 자리가 돼버립니다. 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남아있는 3명을 서로 다른 3자리에 앉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순열의 구조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4팩토리얼을 4로 나눠라 라고 하는 상황과 동일한 결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게 도대체 왜 좋아요? 이게 왜 편합니까? 저는 원순열이 더 편한 것 같은데 공식에 갖다 집어넣는 게 라고 하는 상황들이 나타날 거여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봅시다. 자, 이렇게 6명의 사람이 있고 6개의 자리가 있어요. 6명의 사람이 6개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데 보다시피 차이가 뭐가 발생했니라고 물어보시면 테이블이 바뀌었죠. 아까 전에 동그란 원탁 테이블이었다가 지금은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된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원순열의 구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6명의 사람 앉히고 난 다음에 6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답이었으면 이게 더 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려면 다 세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 세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한번 세봅시다. A가 여기 앉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B, C, D, E, F 이렇게 앉았다 칠게요.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A 앉고 B, C, D, F, E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 6으로 나눠졌었던 이유는 중복되는 현상이 6번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 상황에서 중복되는 현상이 6번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A가 여기 있다 칩시다 그대로. 얘들아 C하고 B가 자리를 바꾸면 얘하고 중복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이번에는 B하고 C가 여기 있으면 자리가 바뀌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외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얘하고 중복되어라 말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똑같은 상황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특정인 자리에 앉았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앉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이라고 하신다면 여기 A의 왼쪽에 누가 앉았습니까? B요. 여기 A의 왼쪽에 누가 앉았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칭해서 같아진다는 둥, 회전해서 같아진다는 둥 말 따위에 속아서 어설프게 넘어가 버리면 더 헷갈려요. 항상 우리가 서로 구분 가능한 게 무엇이냐라는 걸 판단하려면 특정인 입장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앉았는지 파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얘하고 얘는요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원탁 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 회전해서 같아지니까 뭐 그런 거 되게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얘가 6번이나 중복되는 현상이 찾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합니까? 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보스안치기 개념을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보스안치기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보스 입장에서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너희 선배들 중에 제일 많이 실수했던 이거였어요. 모든 자리가 똑같은 결과잖아 라고 하시면 애들이 그거는 알겠어요 라고 말을 해놓고 선생님 근데 보스가 네 자리 중에 하나 선택하잖아 이지랄 떨더라고. 네, 그런 실수를 하는데 이거는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어렵다고 헷갈린다고 해서 자꾸 안 하시면 안 됩니다. 6명 중에 보스가 있어요. 보스가 누군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A가 보스라 합시다. A는 여기 6개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앉을 건데 과연 A는 저 6개 자리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놓고 고민할까라는 거예요. 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라고 놓고 자, 아가들아 생각. A가 1번에 앉겠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 왼쪽에 몇 명? 2명. 오른쪽에 몇 명? 2명. 맞은편에 몇 명? 1명을 앉히겠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A가 2번 자리에 앉겠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몇 명? 1명. 왼쪽에 바로 붙어서 1명. 자, 이거 구분되니? A가 1번에 앉겠다는 뜻과 2번에 앉겠다는 뜻은 같아? 달라? 그렇죠. 구분되죠. A는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1번 앉을까? 2번 앉을까? 이 말 아시겠어요? 두 번째, A가 3번 자리에 앉겠다는 뜻은 오른쪽에 바로 옆에 붙어서 1명.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각져서 1명. 맞은편에 2명 앉겠다는 뜻이죠. 자, 애기들 이 정도 머릿속 생각할 수 있잖아. A가 2번 자리에 앉겠다는 뜻과 3번 자리에 앉겠다는 뜻은 같은 뜻이야? 다른 뜻이야? 그렇지. 다른 뜻이죠. 그럼 지금까지 A가 갖고 있는 선택권 몇 개입니까? 3개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생각해봐. A가 4번 자리에 앉겠다는 뜻은 왼쪽에 몇 명? 오른쪽에? 맞은편에? 이거 아까 전에 우리가 셌던 것 중에 있었죠. 그렇죠. 1번과 동일한 겁니다. 즉 A가 나 1번 앉아 4번 앉아 고민하고 있으면 그 새끼 보스가 될 자격이 없다고요. 이 말 아시겠어? 마찬가지로 A가 5번에 앉겠다는 뜻은 왼쪽에 1명, 오른쪽에 각져서 1명이죠. 이거 아까 전에 몇 번 자리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2번 자리와 똑같은 의미가 돼버려요. 왼쪽에 붙여서 1명, 오른쪽에 각져서 1명. 이 말 아시겠어요? 따라서 A가 2번 앉을까 5번 앉을까 고민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6번도 3번 자리와 똑같은 의미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A가 실질적으로 고민할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를 갖고 있었던 의미가 몇 개였어? 1번, 2번, 3번.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란 거예요. 그래서 보스의 선택이 몇 가지입니까? 하면 3가지입니다. 보스는 3가지 자리 중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아셨어요?
그 세 개의 자리 중에서 어디든 A를 안 치고 나면, 보스를 안 치고 나면 나머지 남아있는 5개 자리는 다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 5팩 순열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갑시다. 응? 응? 아, 그래? 제가 아파서 그래요. 응? 테이블이 뭐 있다고 생겼냐고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자, 테이블이 있다고 생겼대요. 몇 명의 사람 앉힐 거냐면 7명의 사람 앉힐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요거 얘기 잠깐 다시 해봅시다. 선생님 이거 7명 n팩 나누기 n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쟤랑 비슷하니까 이거 2로만 나누면 되지 않아요? 이거 반 접히니까 제가 예전에 진짜 이상한 선생님한테 이거 배웠었어요. 학생일 때. 그때 그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대칭축이 몇 개인지 세면 된다. 있다고 설명했었어요. 난 그게 존나 혼란스러웠어. 대칭축이 있어요 얘도. 그렇죠? 접힐 것 같죠? 누가 보더라도. 2로는 나눠줄 것 같죠? 진짜 많은 학생들이 여기 밑에 분모를 뭘로 나눠줄 거냐 고민을 많이 하거든. 정말 많이 고민해요. 접히네 안 접히네 대칭이 되네 안 되네 회전이 되네 안 되네 뒤집네 안 뒤집네 생 지랄 떠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 싹 다 안 하고 있고 보스 안치기 개념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일 안 헷갈려. 보스 안치기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인 거지. 자 가자. 7명 중에 보스가 있어요. 오케이. 보스의 선택은 몇 개일까요? 보스의 선택은 몇 개일까요? 몇 개요? 예, 7개. 보스의 선택이 7개. 왜요라고 하시면 1번 자리와 2번 자리 구분되는 건 뭐 따져볼 필요도 없죠. 그럼 애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3번 자리하고 1번 자리가 똑같을 거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달라요. 1번 자리 앉겠다는 건 뭐냐면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로 한 명 붙여서 앉겠다, 꺾여서 2명 앉히겠다는 얘기고요. 3번 자리 앉겠다는 건 꺾여서 2명 앉히고 왼쪽에 붙여 앉히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4번 자리고 여기가 5번 자리 합시다. 4번 자리와 5번 자리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 바로 보이시죠? 여기 앉겠다는 건 오른쪽에 2명 둥구스름하게, 여기 앉겠다는 건 왼쪽으로 2명 둥구스름하게 해요. 따라서 보스는 몇 개의 자리 중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냐면 7개 자리 중에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다른 의미니까. 그래서 보스가 어디 앉는 순간 나머지 6개 자리는 다 의미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냥 6팩이에요. 그럼 재밌는 게 얘는 그냥 순열이었던 거예요. 원순열처럼 생겨 먹었지만 원순열이 아니란 얘기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만 어설프게 뭐 회전해서 같은 걸로 본다라든가 뭐 접히면 아니면 뒤집으면 같은 걸로 본다라는 어설픈 말들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원탁 테이블에 어떠한 회전체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보스 안치기 개념을 먼저 적용시켜서 보스 입장에서 먼저 앉으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리를 순열의 입장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두 번째 얘기도 해봅시다. 중복순열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한번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새로운 기호가 등장해요. 그게 다예요. 새로운 기호가. 정의부터 확인해 보려 하는데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대답하겠지 우리 애기들. 순열의 정의가 뭐예요? 아유 고마워요. 예, 아주 고마워요. 지금 뭐부터 나왔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그렇죠? 예. 꼭 그지같이 배운 애들이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거야. 이지랄 떠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냥 알고 그냥 팍. 저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내가 뽑으려는 대상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구분 가능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걔네들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구분 가능하다는 상태로 바꿔주고 해야 됐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매번 묻는 얘기 이제 거의 막 머리에 쥐딱지 않게끔 들은 그 얘기 박하사탕 10개가 있어 이 얘기. 예, 더 이상 10CR, 10C4 뭐 이딴 거 안 하시죠? 예. 얘도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서로 다른 N개에서 뽑아낼 건데
어떤 걸 허용하는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냐면 중복을 허락하라예요. 알게를 택할 때, 아이고, 순서를 고려하는 말이 먼저 나온 게, 이거 맨날 이거 쓰면서도 내가 저 낯선 게 서로 다른 앵계에서 중복 허용하여 알게를 택하는 중복 순열의 수를 여로 계속 붙이니까 맨날 읽으면서도 몇 가지 따져볼 걸 따져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이력이 나셨죠? 서로 다른 앵계에서 뽑아야 한다. 내가 뽑으려는 대상이 구분 가능하지 않으면 중복 순열 쓸 수 없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거일 겁니다. 중복을 허락한다라고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한번 뽑으면 다시 못 뽑걸라? 근데 이번 다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옛날엔 뽑았던 거 과감하게 버렸죠. 주머니 안에서 공 뽑은 다음에 다시 넣지 않고 뭐 이렇게 그걸 비복원 추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뭐 할 거라고요? 복원 추출할 거라고. 다시 집어 넣어요.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어요. 꺼내봤더니 1번 공이야. 옛날 같으면 버렸는데 이젠 그걸 다시 집어넣어요. 즉 1번을 뽑았을 때 그 다음에 또 뽑는 시행에서 다시 1번 공을 또 뽑았을 때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지 같은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런 거지 같은 발생이 발생해요. 옛날 여기가 N개였고 제가 지금 R개를 택하다 보니까 복원 추출이 안 됐을 때에는 항상 N이 R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전체에 있었던 개수보다 더 많이 뽑는 건 불가능했었죠. 근데 지금은 복원시키다 보니까 뽑았던 거 다시 집어넣다 보니까 공은 3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4번 뽑는 게 가능해요. 5번 뽑는 것도 가능하고요. 10번 뽑는 것도 가능해져요. 즉 이 조건이 깨져버려요. 무슨 그지 같은 상황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셔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머니가 있어요. 1번 공이 있고요. 2번 공이 있고요. 3번 공이 있다 칩시다. 이거를 다시 집어넣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최대한 몇 개가 꺼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최대한 3개밖에 못 꺼냈었죠. 왜냐면 하나 꺼냈더니 2개 남았고 하나 꺼낼 때 하나 남았고 마지막 하나 꺼내면 없으니까 더 이상 꺼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다시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꺼냈을 때 3개 중에 하나 선택, 두 번째 꺼냈을 때도 다시 3개 중에 선택, 세 번째 꺼냈을 때도 3개 중에 선택, 네 번째 꺼냈을 때도 3개 중에 선택. 그러니까 꺼내는 횟수의 제한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에서 아주 족같이 공부하신 친구들, 선생님 큰 수가 N이고 작은 수가 R이죠 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이제부터 폭풍 설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하마 사탕이 10개 있어. 그 중에서 4개 꺼내는 방법의 수가 뭐야? 라고 하는 거를 뭐 물론 10CR, 10PR 이렇게 보면 무조건 틀리긴 하지만 이제는 4CR, 4 무언가 10 이것도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아시겠어요? 옛날 같았으면 절대 불가능했던 거 무조건 얘가 N이고 얘가 무조건 R이야 라고 하는 그 고정된 숫자의 규모를 보면서 대충 적당히 때려 집어넣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중복을 허용한다, 즉 복원 추출한다는 건 뭐냐면 N이 R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큰 숫자 무조건 N이야 라고 하는 거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뽑았던 걔네들이 순서를 고려해서요. 즉 순서를 다르게 하면 다른 걸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알게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우리 방금 전에 봤었던 이런 상황을 좀 보자고요. 주머니가 있으며 1번 주머니, 1번 공, 2번 공, 3번 공이 있다 칩시다. 여기서 제가 4개를 꺼내 볼 거예요. 자, 서로 다른 대상은 몇 개입니까? 3개고요. 몇 번 꺼낸다고 했어요? 4개예요. 그러면 N이 얼마입니까? 3이고요. R이 얼마입니까? 4인 거예요. 역동상 발생한다고 얘기했었죠. 꺼냈던 결과물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옛날 썼었던 거 순서상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첫 번째 꺼낸 공이 1이었어요. 그 다음 꺼낸 공도 그렇죠. 다시 1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제가 예전부터 이 얘기 꼭 했었었는데 순서상을 너희가 직접 세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시면 이러한 경험이 있었을 건데 순서상을 보면서 얘가 거꾸로 어떠한 기호를 쓰고 있는지 역으로 추정할 때도 많았었죠. 순서상을 보면서 이거 뭐야 1 뽑았는데 1 다시 뽑고 있는데 중복 허용하고 있네 라는 걸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 거 뭐가 되겠습니까? 1, 1, 1, 2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세다 보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뭐도 있을 거냐면 2, 1, 1, 1도 있을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아가들아, 내가 1을 뽑았는데 다시 1을 뽑을 수 있네. 뭐가 발생했네? 중복이 발생했네. 1 3개와 2 하나를 뽑은 것과 2 하나와 1 3개를 뽑은 게 똑같은데 순서가 바뀌니까, 숫자가 등장하는 순서가 바뀌니까 다른 경우로 카운팅하고 있는 이거 순서 고려하고 있네라는 거 느껴지세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가시게 되면 마지막에는 당연히 3, 3, 3, 3으로 끝나겠다까지도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몇 가지입니까? 이게 궁금한 건데 아마 쉽게 예상이 될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몇 개 중에 선택? 3개 중에 선택하겠죠. 두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몇 개 중에 선택? 3개 중에 선택. 세 번째 자리도 3개 중에, 네 번째 자리도 3개 중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3을 몇 번 곱하면 되겠다? 4번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3의 4승계만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쟤를 어떻게 기호화시킵니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3의 4승이라는 저 기호를 내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4개를 뽑을 건데 중복 허용하고 순서 고려해서 뽑아라는 뜻으로 새로운 기호 파이라고 하는 기호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읽으실 때 3파이 4라고 하는 뜻은 3의 4승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할 때 순서 고려하고 중복 허용해서 뽑아라 라고 하시면 n, 파이, r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n파이를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n의 r승이라고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별거 없죠. 됐음둥?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가 꼭 문자일 필요는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같은 뭐 도형일 수도 있고요. 네, 뭐 동그라미, 세모 이딴 걸 이용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꼭 문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자를 좀 애용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네, 편해서요, 그냥. 이런 상황을 또 잘 한번 봐봅시다. A, A, B, B. 하도 많이 써먹어서 이건 아마 익숙하실 거라 믿을게요. 우리가 이거 경우에서 진짜 개같이 많이 써먹었었죠. A가 3개 있고 B가 2개 있어요. 저기 있는 저 새끼를 나열했을 때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시면 쓰는 아이디어가 뭐라고 했었죠? 다 다른 걸로 본 다음에 나열한다. 근데 그 결과물들이 뭐가 발생할 테니? 중복이 발생할 테니 중복한 개수만큼 나눠준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였었습니까? 5팩인 거 뭐 너무나 자명한데. 그렇죠? 저 5팩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A1, 2, 3, B1, B2 이렇게 놓고 다 해라면 5팩인 것만큼 나올 텐데 거기서 중복이 발생할 거다. 얼마만큼 발생합니까? 라고 하시면 A1, A2, A3, B1, B2 여기 A1, A2, A3, B1, B2 뭐 똑같은 거 두 번 쓰고 자빠졌어. 힘들어 죽겠네. A3, A2, B1, B2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지금 자리 바꾼 게 다른 걸로 다 생겨 5팩인데 실질적으로 A1, A2, A3 이런 아래 첨자들은 제가 지금 구분 짓기 위해서 임의대로 써놓은 거니까 사실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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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다 중복이라는 얘기예요. 얼마큼 중복되겠습니까? 하시면 얘네들을 자리를 바꿔서 발생하는 것만큼 중복 발생하겠죠? 그게 몇 개예요? 3팩. 마찬가지로 B1, B2 자리 바꾸면 그만큼 더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A 자리 바꿔서 3팩만큼 B 자리 바꿔서 2팩만큼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추억으로 가봅시다. 아까도 이거 보일 수 있어야 돼. 분자가 5고 분모가 2인데 그 앞에 있는 숫자가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네. 이거 무슨 구조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컨비네이션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5, C, 2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얘는 정확하게 같은 문자열이 두 개 있는 경우에만 딱 성립합니다. 오케이. 가끔 애들이 그거는 보더라고. 선생님 문자가 세 개일 때도 저거 되죠? 안 돼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A가 3개, B가 2개, C가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여기 있는 걸 다 다른 문자로 생각하시고 나열하시면 몇 개 나와요? 6팩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A가 3개가 나열되면서 얘네가 자리를 바꾸면서 중복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몇 팩? 3팩. 그리고 B가 2개 있으니까 얘네가 자리를 바꾸면서 역시 중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얼마? 2팩. 요거 보이시죠? 난주야. 이거는 조합의 구조로 바꿀 수가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여러 가지 순열인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해 놨었던 거 다 보니까 좀 간단하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나올 거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굳이 안 했는데 이 같은 것이 있는 문자열이 뭘로 연결되기 시작하냐면 최단거리로 문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기억나세요? 네. 아 떠올랐어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굳이 안 하는 이유는 좀 이따 보니까요. 제 책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뒤에 아주 문제 이용으로 풍년이더라고요. 그냥 너희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거 막. 선생님 여기서 피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있던 거. 좀 이따 한번 같이 세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이제 문제를 푸는 걸 한번 쭉 가보도록 합시다.